모두 황선홍에게 제대로 속았다. 히딩크가 왜 제기해? 히딩크가 꺼낸 폭탄 발언에 물병 3인방 축구협회 초토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김영권, 설영우, 이상 울산 HD 등이 임시로 A대표팀 감독을 겸임하기로 한 황선홍 23세, U23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오는 18일 3월 A매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소집된다. 한국은 오는 21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태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치른다. 3차전인 태국과의 첫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다. 이후 태국 원정으로 4차전을 소화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1일에서 2차전에서 각각 싱가포르 5에서 0, 중국 3에서 0을 꺾어 2승으로 조 1위에 자리했다. 태국은 1승 1패로 2위. 태국과의 2연전은 황 감독이 이끄는 임시체제로 진행된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의 경질로 소방수 역할을 맡은 황 감독은 3월 태국과 2경기만 책임진다. U23 대표팀이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겸 2024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둔 만큼 황 감독이 2개 대표팀을 다 이끌 수 있겠냐는 물음표가 따랐다. 그러나 요르단에 패배하며 준결승 탈락했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주축을 맡았던 선수들은 큰 신뢰를 보였다. 황 감독의 지휘 아래 지난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측면 수비수 설영우는 황 감독님과 아시안게임을 같이 했었기에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잘한다 며 감독님도 내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신뢰했다. 이어 내가 3월 A매치 명단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지만 만약 들게 된다면 또 감독님과 재밌는 축구를 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영권은 대표팀 감독님이 이렇게 바뀔 줄 생각 못하고 있었다. 나도 기사를 통해 봤다 며 황 감독님이 새로 오셨지만 황 감독님이 대표팀에서 잘해주실 거라고 선수들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경험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감독님과 선수들, 코칭 스태프까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김영권은 A매치를 100경기 이상 소화한 베테랑이지만 황 감독과 함께한 인연은 없다. 그는 설영우에게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되게 참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는 했다. 며 황 감독과의 첫 호흡을 기대했다. 마이클 킴 수석 코치와 정조국 코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 1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 포항 스틸러스 현장을 찾아 국가대표가 즐비한 두 팀의 경기를 확인했다. 같은 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는 황 감독이 직접 확인했다. 이어 황 감독은 광주 축구전용구장으로 이동해 2일 오후 2시 광주 FC와 FC 서울의 맞대결을 지켜본다. 황 감독은 다음 달 11일 직접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소집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투데이 말말말 전북 주장으로 출발 김진수, 이강인에게 사과받아 대표팀 동료들과는 연락 중. 소위 탁구 게이트로 시끄러웠던 축구대표팀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중심의 항명. 사태를 두고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위 동갑내기 절친인 김진수, 전북 현대가 담담하게 이후 상황을 전했다. 김진수는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1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홈 개막전을 1에서 1로 비긴 뒤 취재진과 만나 A대표팀 이야기를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세 차례 전력강화위원회 모임을 통해 황선홍 23세 이하 U23
축구대표팀 감독의 겸임으로 오는 20일, 26일 예정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 태국과의 연전을 치르기로 했다. 황 감독은 이날 경기장에 등장해 스카이박스에서 관전했다. 하프타임에 잠시 취재진 앞에 나타났던 황 감독은 인터뷰를 사양하며 선수 관찰에만 집중했다. 손흥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이 이를 인정하고 1차 사과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렸다.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직접 건너가 손흥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사과문을 올렸다. 선수들끼리 화해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축구협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황 감독이 명단 발표 기자회견으로 정리를 한 차례 한다. 만약 김진수가 다시 부름을 받는다면 기묘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그는 분위기가 전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선수들이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달라진 것이라면 감독님이 새로 왔다는 것 빼면 변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에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던 적은 있을까? 김진수는 선수들끼리 연락은 자주 하고 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의 일들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그저 잘 지내고 있느냐 정도의 말들만 한다. 최근에 황, 희찬이가 다쳐서 연락을 했었다. 라고 전했다. 이강인이 손흥민 외에도 선배와 동료들에게 모두 사과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사과를 받았다. 라며 더는 깊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SPO 현장, 황자랄, 설영우. 3월 대표팀 뽑힌다면 기쁠 것, 아시안게임 금 오른쪽 화살표 월드컵 예선 제외 기대. 설영우, 25. 울산 HD, 위 아시안게임 2년이 A 대표팀까지 이어진다. 일단은 딱 2경기지만 A 대표팀에서 황선홍 감독 지도를 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설영우는 대표팀 주전급 풀백 중 한 명이다. 오른쪽과 왼쪽 모두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울산에서 핵심 선수로 발돋움한 이후 A 대표팀에 차출돼 활약했고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도 차출됐다. 현재 한국 대표팀엔 변화가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부진과 대표팀 감독으로 수많은 자격 논란 끝에 경질됐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아래 새로 꾸려진 위원들은 오는 3월 21일부터 열릴 태국과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을 임시감독 체제하에 진행하기로 했고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설영우는 지난해 9월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황선홍 감독 지도를 받았다. 이강인, 정우영 등과 함께 활약하며 아시안게임 우승, 금메달에 크게 기여했다. 1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렸던 포항 스틸러스와 2024 하나원큐 K리그 1 개막전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황선홍 감독님과 아시안게임에서 함께했기에 원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제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감독님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3월 대표팀에 차출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포함된다면 또 황선홍 감독님과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쁘다. 라고 말했다. 설영우는 2023 AFC 아시안컵 기간에 탁구 물병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기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다. 하지만 울산 문수구장에 모였던 2만 8천 홈팬들은 설영우에게 더 큰 응원과 함성을 보냈다. 설영우는 그런 팬들이 너무 감사했다. 홈구장에 울려 퍼진 설영우 응원을 묻자 울산 문수 경기장은 내 집과 같은 곳이다. 여기에서 뛰는 걸 매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문수 경기장에서 많은 팬분들이 제 이름을 연호하는 걸 들으면 최선을 다해서 팬들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아시안컵 차출로 울산 동계훈련을 하지 못했기에 더 빨리 팀에 녹아들고 싶은 각오다. 설영우는 선수단이 작년에 비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몇 변화가 있다. 동계훈련을 함께하지 못해 다른 선수들보다 팀 전술에 녹아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선수들이 있고 감독님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4. 레알. 양쪽 풀백, 월클로 무장할 계획, 떠난 뉴스 다시 부른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슈라프 하키미, 25 파리 생제르맹을 영입하고자 한다. 영국, 디 애슬레틱의 마리오 코르테가나는 우리는 여름에 하키미가 레알에서 주목할 만한 이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계약은 2026년 6월에 끝나는데 PSG는 재계약을 원하고 레알은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하키미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2025년 6월이나 2026년 6월에 계약이 검토될 것이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같은 스타일의 계약 방식이다. 라고 작성했다. 레알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와 구두 합의를 마쳤다. 코르테가나는 레알과 데이비스는 2024년 또는 2025년에 합류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레알은 한동안 데이비스 측과 접촉해왔으며 협상 초기부터 뮌헨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합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라고 설명했다. 데이비스는 왼쪽 사이드백이다. 뮌헨에서 부상을 제외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어린 나이에도 이미 세계 정상급 수비수로 자리매김했다. 뮌헨과의 계약은 오는 2025년 6월에 만료되는데 레알이 접근하여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올여름 이적이 유력하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뮌헨이 재계약에 실패하면 이적료를 받기 위해 매각하는 걸 고려한다고 알렸다. 여기서 그칠 생각이 없다. 다음 타깃은 파리 생제르맹의 하키미다. 하키미는 레알 유스 출신으로 도르트문트 임대를 통해 제대로 터졌다. 이후 이적료 총액 4,500만 유로, 약 650억 원의 인터밀란으로 이적하게 됐다. 인터밀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구단 재정난으로 인해 한 시즌 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둥지를 옮기게 됐다. 이적료는 7,100만 유로, 약 1,030억 원. 하키미는 입단 이래 재계약을 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에 만료된다. 그러나 아직 재계약 시그널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눈여겨본 레알이 접근했고 데이비스처럼 똑같은 프로세스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당장 올여름은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을 노리는 것. 오히려 그때가 레알에 딱 필요한 시기다. 레알은 현재 우측 풀백에 다니 카르바할 32, 루카스 바스케스 32가 있다. 슬슬 에이징 커브가 올 때가 됐다. 하키미는 여전히 몇 년 더 전성기를 보낼 수 있기에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레알은 이미 킬리안 음바페 영입까지 사실상 이룬 상황. 엄청난 스쿼드가 구축되기 직전이며 그 대상에는 하키미도 포함됐다.